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. 오늘 이제 영상을 찍는 날이 9월 1일인데 추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. 저희 업체들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바쁜 시즌인 것 같아요. 네,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또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네. 이 부분에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모든 분들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. 일단 9월 1일부터 네. 장장 4개월, 즉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네.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첫 네. 번째는 이제 농업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는지, 두 번째는 사업의 목적이 맞게 하고 있는지. 왜냐면 이제 농업법인이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과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겠다는 게 있고, 세 번째로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 뭐 출자 비율이라든지 농업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네. 그걸 보겠다는데,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. 세 가지 들어가기 전에 네. 일단은 농업법인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지 네. 7만 개 업체가 되더라고요. 그 중에 한 1000개 설립했나요? 상담은 1000개 정도 하지 않았어요? 상당히 많이 했고,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서 이제 또 영상을 찍는 건데, 네. 그 중에 봤더니 제가 좀 특이한 게 전라남도에 거의 한 15% 정도 되는 농업법인이 가장 집중되어 있던데, 맞습니다. 저는 그쪽 갈 일이 없어서 그런데 고향이 그쪽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혹시 그쪽에 농지나 이런 게 많긴 하나요? 많죠. 가다 보면 논밖에 안 보이죠. 아니,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. 호남 평야? 이제 기록 아까 통계 보니까 경북, 경남 다 합쳐도 전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사실 부동산 투기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, 경기예요. 그렇죠. 근데 일은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의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농업법인이 많으니까. 거긴 투기가 별로 없는데. 꼭 그럴까? 그럼요. 그 농업법인 운영 실태 점검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네.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는 농업법인이 휴업 상태는 아닌지 운영은 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보겠다. 네.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겠다는 건가요? 일단 간단합니다. 농업법인은 법인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세무 보고에 의무가 있어요. 그럼 매년 국세청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고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 그 내역을 이제 받아보면 매출이 있는지,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잖아요. 네. 그걸 근거로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.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재무제표라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네.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,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것 같으세요? 이제 그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이 걸리잖아요. 그럼 재무제표면 이게 빵이야. 그렇죠. 비용만 나가고. 아, 이거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구나.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가보면 이제 파릇파릇한 뭐가 있겠죠. 가보면.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단연생 식물. 단연생 네. 법에 보면 나와 있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현장 실사도 있을 것 같고, 봤더니 뭐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매출도 없고 뭐 농지 활용 상태도 농업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?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을 운영을 안 하는 농업법인은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. 만약에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았다. 그러면 내가 진짜 농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. 근데 여기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한 건, 저희가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경영상의 위기든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경영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법인을 해체라고 안 하는데, 농업법인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, 아, 이거 위헌 신청을 해야 되나? 이게 법이 문제가 있는 게 들어보니까. 아마도 이제 농지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도 있고, 아마 이제 법적으로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관련된 법규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들은 소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, 일단 두 번째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업 목적.
네,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, 그렇습니다. 네,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 목적이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겠다는데 혹시 이건 또 어떤 근거를 갖고 보게 되나요? 아, 이게 진짜 좀 약간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그런 건데, 골 때리는. 서류만 갖고 일단 보는 거예요. 네. 저희 농업법인 설립하다 보면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봐서 네. 농업 관련 없으면 다시 고치라고 계속 오잖아요. 그쵸. 그리고 옛날에는 다 되던 것들도 지금은 빼라고 또 명령이 나와요. 그쵸. 네. 근데 사실은 정관이나 등기부에 있어도 사업을 안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 노노면 뭐 현황 봐서 아니면 그냥 봐주면 되는데, 그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서류부터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정관이나 등기부에 뭐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들어있다, 이런 걸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. 그걸 뭐 빼면 되고. 빼면 되는데 귀찮잖아 이게. 옛날엔 됐는데 왜 지금 와서 빼라는지. 뭐 그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뺄 때 또 네.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살짝 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.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관련 근거를 보는 자료에서 저희가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네. 혹시 뭐 어떤 자료를 보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건지. 일단은 그 정관에 이제 목적상 맞는지 확인을 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는 거예요. 부동산을 임대했거나 매매한 게 있는지 거의 이쪽인 것 같아요. 첨부 자료로 이제 공문에도 나와 있는 건 국세청 자료랑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, 요거 두 개를 받겠다는 거거든요. 네네. 거기 보면 지금 저번에 저희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. 농지대장. 농지대장에 뭐가 나옵니까? 부동산 임대 현황. 네, 그렇죠. 이런 거 이제 기입해야 되잖아요. 그럼 기입을 했어요. 농지인데 임대를 했어. 파악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어떻게 되죠? 이제는 사업 목적이 안 맞는. 팔아라.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, 지금. 네.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자료만 가지고 유출해 볼 때 일단 국세청 자료를 본다라는 이제 메인 매출을 보겠죠. 그렇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이제 뭐 유통이다, 가공이다, 뭐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화장품을 판 매출이 있다.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건다. 매출 자료를 봤더니 뭐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냈겠죠. 아, 그럼요. 근데 봤더니 이 매출의 품목 자체가 농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. 이게 그 알로에가 들어간 화장품 이런 건좀 너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.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업이나 임대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제한을 극히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.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벌칙 과징금도 있고 또 하나는 처분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6개월 내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버릴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일단은 세 번째로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인 요건,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분 요건 있는데 뭐 농업회사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. 이제 농업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,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.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아요. 왜냐면 저희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해서 5분이 했었다. 이제 2분이 돌아가셨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2명을 채워야겠죠. 그렇습니다. 네, 그런데 그 2분이 돌아가신지도 알고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도 10% 이상의 어떤 농업인이 참여가 됐는데 그게 뭐 부모님이든 뭐 지인이든 해서 참여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농업인 자격을 잃은 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있을 때는 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. 이번에 아마 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야죠.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요건을 못 맞췄을 때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맞춰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하셔도 돼요. 네, 그거는 어렵진 않아요, 사실. 농업법인 전환하면 뭐 농업인 한 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. 아니면 그냥 영농조합법을 없애시던가. 없애셔도 되고. 네. 근데 뭐 부동산 뭐 이런 게 있어서 없애기보다는 그냥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농업법인,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를 찾아야죠, 그거는. 네. 네, 기존에 이제 농사를 짓는 법인이잖아요. 그러면 10% 안 되는 사람이 더 인수를 해서 아니면 증자를 하든
그렇게 해서 10%의 규정을 맞춰야 되는 거고, 이게 이제 만약에 못 맞추게 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내려요. 이거 맞춰라. 근데 시정명령하고 1년 정도의 기간을 주거든요. 네. 이제 그 1년 동안 맞추는 거고, 못 맞추면 해산하라고 명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. 근데 해산하는 명령을 받는 게 겁이 나는 게, 네.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이 예를 들어서 해산이 됐다. 농업인을 못 맞추기 때문에. 그렇게 되면 그 농업회사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만약에 농지가 있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. 그렇죠. 이제 농업법인이 해산하면 일반 법인이 되던가 할 텐데, 이제 일반 법인은 농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이제 문제가 되죠. 그러면 이제 뭐 매매를 하던 아니면 처분 명령이 또 나오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농업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받으시는 농업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좀 알고 준비를 하시고 이제 사전에 뭐 이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네. 보내고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놓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업법인 같은 경우 이제 변경 절차를 정상적으로 안 해가지고 과거의 주소로 우편물이 가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자 이런 경우 그냥 몰랐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근데 모르고 지나가서 뭐 다시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한다든가. 뭐 반포기하는 지금까지 분들. 농사졌는데 네가 왜 이제 왔어 지금?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떳떳한 분들이 짜증내고 막. 예,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이 뭐가 있냐면 조사에 불응하던가 방해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. 의미고 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문의를 남겨주시면 한번 또 해결하는 같이 고민해보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